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것처럼 구형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머릿속으로 자 이제 어떻게 전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설계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계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전기 용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계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 사고 실험 모델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전기 용량을 계산하러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실험 모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의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그냥 공으로 이해를 든다면 큰 구가 하나가 있고 반지름이 작은 구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안쪽에 두 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의 단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건을 잡은 거냐면 안쪽 구의 반지름을 A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 구의 반지름을 B라고 옆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전압 분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쪽 구에는 플러스 Q가 있고 바깥쪽 구에는 마이너스 Q가 있다라고 하는 이 뜻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한번 직접 그려보면 알아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플러스 Q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플러스 Q가 이렇게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라 지금 안쪽에 있는 구의 바깥 표면에 플러스 Q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4개만 그릴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Q는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바깥쪽 구가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만큼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자체는 바깥 구의 바깥 표면에 이쪽에 플러스 Q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자체는 바깥 구의 안쪽 표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개만 그린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전화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럼 전화 분포가 어떤 모양인지 이해 갔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A하고 B 사이 이만큼에는 여기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칠했잖아요. 여기에는 유전체가 들어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체를 어떻게 기호로 표시를 한 거냐면 유전율로서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체 물질이 들어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부터 합당한 원리나 법칙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논리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실험 구조,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실험 모델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즉 구해야 될 거는 전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값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걸 구해야 돼요? 위에는 총전화량이라고 하는 Q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전위라고 하는 걸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전위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 이동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라고 하는 이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특히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이 자를 직접 한번 이동시켜보면은 이 부분 자체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이 공 자체를 전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화가 지금 입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두 개만 그릴게요. 이쪽에 플러스 Q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전화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전기장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는 뭐냐면 반대인 경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이때는 항상 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외력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Q로 이렇게 이동할 때 전위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전기 용량을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이게 전위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위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계산을 각중해서 전위라고 하는 자체, 전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이너스 그리고 이 척분이 이동 경로인데 이동 경로에 대해서 꼭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물리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수문제 풀어서는 안 돼요. 답만 구하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총전화라고 하는 자체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위에 있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우스 법칙 구조를 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전화가 플러스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입장에서 여기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전율 자체가 입실론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인 거니까 여기서 자유공간이 아니고 유전율을 여기를 입실론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없고 여기에서 유전율이 이쪽으로 붙을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총전화는 유전율이 있는 이만큼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총전화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총전화를 이해를 할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전화 분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총전화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전화 자체가 플러스 Q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도체 표면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 용량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위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위 속에 여기 전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기당 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고 그리고 전기당을 위해서 전위를 구하고 전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입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전기당을 여러분들 이 조건 내에서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전기당을 구해요. 전기당 구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등호를 중심으로 실제는 이 등호가 가우스 면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가우스 면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통형 측정기와 마찬가지로 가우스 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총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A보다 가우스 면 자체의 길이가 작을 때, 다시 말해서 가우스면 길이를 이렇게 잡고 이 안으로 이렇게 구간을 잡아줬을 때예요. 이 빗면 친 이 부분만을 고려를 할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A하고 B의 사이, 다시 말해서 가우스면을 A보다 크게 잡고 B보다는 작은 구간, 이만큼을 이렇게 감싼 구간으로 가우스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체를 감쌀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가우스면을 B보다 큰 구간, 이만큼을 잡고 여기를 전체를 감싼 구간으로 이렇게 전기당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 여기서 전기당은 얼마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A보다 작은 구간, 이만큼 잡았을 때 전기당은, 그렇죠? 여기에서는 0일 거예요. 이유 자체는 지금 전화 자체가 다 도체 위에 표면에 가 있어요. 이만큼 감쌌을 때 가우스면 안쪽에는 여기에는 전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실질적으로 이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전화 분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화 분포를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전기당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는 전기당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넓게 잡았을 때, 크게 잡았을 때, 여기 B보다 큰 구간, 다시 이만큼 잡았을 때 여기도 전기당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공간 내에는 지금 전하가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있어요. 서로 전하랑 자체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다 상쇄돼서 여기에서도 전기당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전기당은 어느 구간에만 있어요? 어느 구간에만 있냐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구간, 다시 말해서 이만큼 안쪽으로 잡았을 때 이 구간에만 전기당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알아요. 여기다 전하 플러스를 그리고 이쪽에다 마이너스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전기당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당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 공간 내에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 전기당은 바로 요 면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기당에 있는 구간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Q1이라고 하는 여기 안쪽에 있는 전하는 가우스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안쪽에는 플러스 Q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Q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을 여기 실제 유전율이 입실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입실론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실제는 선속을 뜻하는 거죠. 이 선속을 뜻하는데 여기가 지금 전기단과 미소 면적 벡터 사이에는 서로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벡터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일로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전기장을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남는 거는 전기장은 밑으로 내려갔고 여기 이만큼 부분이 남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거예요? 각 자체가 여기는 전체를 감싼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의 표면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의 표면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그렸던 가우스면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P 사이를 여러분들 가우스면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면 자체가 감싼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감싼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각 자체가 구의 표면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4파이 R 제곱을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4파이 그리고 R 제곱이 있고 입실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표기법 자체를 R 제곱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빼서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그 뒤에 전위를 계산을 할 때 전위 자체가 거리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가 거리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R 제곱을 이렇게 빼주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썼고 그리고 실제 전기장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우리가 방향을 R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단위 벡터를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것도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전위의 정의 자체가 무한대에서부터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위치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 자체는 여기를 만약에 무한대라고 잡는다면 무한대부터 B까지 그리고 B부터 A까지 그리고 A부터 R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제는 전체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를 전개시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조건을 잡는다면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 오니까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그리고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 구간을 잡고 그리고 또 여기 B부터 A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잡고 여기가 B부터 A까지 접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A부터 R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부터 R까지도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텀과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와 여기 A부터 R까지는 여기는 그 안에 전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 이 공간하고 이 안쪽 공간에는 전기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접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기장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어느 부분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B부터 A까지 이만큼 구간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무한대에서부터 R이라고 하는 자체 다른 직접 한번 그려봐요. 그럼 여기 이야기가 쉬워요. 다른 부분은 다 없어지고 여기를 어느 구간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것처럼 B부터 A까지를 이렇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방향 헷갈리면 안 돼요. 틀림없이 B부터 A까지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킬 때 B 쪽에서 A 쪽으로 이동하는 외력의 이 한 일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전기장이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 자체를 A부터 B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A는 이쪽이니까 전하가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축의 위치가 A에서 B까지는 이거는 전기장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의 전위의 정의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무한대에서부터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쪽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를 B부터 A까지 다시 말해서 전하는 A부터 B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인 거예요. 구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전기장은 이 전기장은 어떤 거겠어요? 그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전기장은 방금 위에서 구한 값이죠.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있고 도트 프로덕트 있고 그리고 DL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벡터인 거니까 크기와 방향 성분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쪽 논리하고 똑같이 여기 이쪽 논리하고 똑같이 여기 도트 프로덕트를 우리가 스칼라랑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가 방향이 같고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R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을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파이 입실론 분의 Q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다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수값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갈 수 있고 우리는 R 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는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죠? 근데 앞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등고를 중심으로 그리고
상수값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R분의 1이 나올 테고 그거를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구간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부터 A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상수값이 있어요.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꼴로 이렇게 전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전위까지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위단과 전위를 구했으니까 실제는 저 문제 자체를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전위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위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래서 전위 용량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것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전화만 없어지고 다음과 같은 표기법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꼭 전기단과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논리전제를 한번 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실험 모델을 이용을 할 때 꼭 전화분포를 직접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숙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용량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